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유리의 종류가 왜 필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샷이 견적을 내실 때 창호 견적, 샷이 견적에 결정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샷시가 아니고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의 종류를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요. 유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실리콘 편을 올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댓글로 많이 올리셨는데, 실리콘 건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건에 대한 부분하고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유리라면은 보통 우리가 샤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샤시들은 그냥 유리를 넣기 위한 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어떤 브랜드든지 각 브랜드마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질 않습니다. 단지 이 샤시 이 안에 들어가는 유리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견적을 보실 때나 샤시를 필요로 해서 교체를 하실 때는 이 유리를 알아야 비교 견적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유리라면은 이 단유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층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유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유리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단유리를 구별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투명한 유리가 있고 불투명한 유리가 있습니다. 이 투명한 유리 같은 경우나 불투명한 유리도 예전에 우리가 나무로 된 목 창문을 볼 때 거의다가 2mm 내지 3mm를 많이 썼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유리나 이런 건축 자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명칭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두께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께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속성이나 특징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예전에는 2T, 3T, 투명, 불투명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 약해서 요즘은 거의 잘 쓰지를 않습니다. 거의 잘 쓰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이 5T 유리를 대부분 많이 씁니다. 이 5T 유리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5T 유리에다가 이제 색상을 넣는다든지 색을 넣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반사유리라든지, 또는 요즘 많이 쓰는 로이 유리를 많이 씁니다. 로이 유리라는 것은 뭐냐면 유리 표면에 아주 얇은 필름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투과율을 많이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이런 로이 유리를 쓴다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려 볼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은 OT 투명입니다. 이 OT 투명 유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투명도 만들지만은, 만들 때 제작할 때 벌써 불투명이 그렇게 나오지만, 일단 기본적인 OT 투명 유리를 가지고 색을 입히게 되면은 블루 컬러라든지 아쿠아라든지, 요게 지금 보시면은 표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이 조금 불투명하면서 조금 모양이 얼룩얼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즘 인테리어 하는데 많이 쓰이는 아쿠아 유리라는 것입니다. 색을 넣는 건 다양하게 블루라든지 브론즈라든지 녹색, 검은색, 다양하게 빨간색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사유리 같은 경우도 OT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이쪽을 보면 거울처럼
거울처럼 이 표면이 반사 유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가 되는 유리인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관공서나 회사 큰 빌딩 같은 경우에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을 경우에 뭐 그런 반사 유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리들이 여기서 투명해서 기본 가격에서 색이 입혀지고 색을 첨가할 때 비용이 또 조금 추가가 되고요. 아쿠아 유리를 썼을 때 또 조금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블루라든지 브론즈라든지 색상 넣을 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를 표면을 설이 친다고 그러는데 가공입니다. 이것은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난초 모양이라든지 옛날 뭐 우리 고전 문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이렇게 표면을 이제 깎아서 이렇게 가공을 할 때 당연히 여기서 가공비라는 것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이런 유리가 이제 블루 유리고요. 요런 게 이제 브론즈라는 색상이고요. 요게 지금 그냥 투명한 유리 같아 보이지만은 요게 지금 로이 필름이 이렇게 덧붙여진 유리입니다. 좀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요런 것들을 가지고 5mm 유리를 가지고 뭔가를 더 첨가할수록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나 뭐 보통 아파트 중문에 많이 하는 거 5mm 유리 사이에 얇은 아주 철심이 들어가는 유리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임유리라고 그럽니다. 망을 갖다가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이런 유리도 단가가 확 5mm 투명에서보다는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5mm 유리를 가지고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죠. 변화를 주면 줄수록 거기에 따른 가공비 내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mm 유리를 가지고 이제 복층 유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복층 유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2장 이상을 붙여서 페어 유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층 유리의 개념은 OT 플러스 간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리 사이를 잡아주는 사이 간자에다가 봉, 짝대기 봉이죠. 그 다음에 또 OT를 이렇게 해서 간봉은 6mm부터 시작해서 짝수로 나갑니다. 6mm, 8mm, 10mm, 12mm 이렇게 다양하게 두께를 만들기 위한 간봉이 필요합니다. 이 간봉 사이에 양면으로 5mm, 5mm를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10mm 플러스 이 간봉 6mm 하고요. 16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어 유리를 명칭을 붙일 때 두께를 먼저 말해 가지고 16T 투명하고 투명 유리를 붙이면 16T22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또 16T 그린 색깔을 바깥에 넣고 안에 투명을 하고 싶으면은 16T 그린 2 이렇게 명칭을 하시면 되고요. 16T 블루 유리하고 투명을 붙이면 16T 블루 2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견적을 볼 때나 필요한 유리를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6T 이제 브론즈 투명 또는 로이 투명, 이거는 로이 유리하고 투명 유리하고를 복층 유리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이 이제 유리의 복층 유리의 개념입니다. 그 제일 가격이 기본적인 것은 투명과 투명을 붙였을 때고요. 그 다음에 색이 첨가되거나 반사 유리가 되거나 또는 로이 필름이 첨가된 이런 유리와 복층을 했을 때 이렇게 단가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층 유리의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그럼 이 복층 유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단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16T 복층 유리를 이제 몇 가지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22T 두께를 더 두껍게 해서 22T 복층, 그냥 단순하게 복층을 했을 때 22T라는 것은 지금 이 유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6mm 투명하고 미스 유리, 보이지 않는 불투명하고를 붙여서 16mm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간봉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개 넓이로. 그러니까 6mm 플러스 6mm 12mm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요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는 면적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진공보온병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공기가 많을수록 공기가 중간에 이제 단열 효과를 좀 더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22T 복층을 썼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16T 복층 유리를 같은 16T를 하면서 우리가 로이 유리를 하고 로이 복층, 로이 투명, 로이 복층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로이 유리를 하나 써가지고 로이 복층을 했을 경우하고 16mm 복층 유리를 22T 로이 복층으로 했을 경우하고, 당연히 이것은 이제 공간도 넓어지고 로이라는 것 유리를 썼기 때문에 열 차감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22T에다가 로이 복층에다가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르곤 가스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라고 그러죠. 안에 이슬이 맺히거나 온도 차이 때문에 기미설이거나 이런 것들을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결로 현상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 사이에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결로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바깥 온도하고 안에, 겨울에 안에 온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버스 유리창에 서리가 김이 설리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르곤 가스를 주입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그냥 일반적인 16T 복층 유리하고 했을 때 22T로 공간만을 조금 더 넓혔을 때는 한 10% 정도의 단열 효과가 더 있다고 그러고요. 로이 유리를 같은 16T면서 로이 유리를 썼을 때는 한 13% 정도 증가한다, 단열 효과가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22T 로이 복층을 했을 때는 25% 정도의 차감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22T 로이 복층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면 한 30%의 단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통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체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택 같은 경우에 그 집 벽체가 어떻게 되었고 지붕이 어떻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런 유리하고 별 관계없이 열 전도율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효과를 크게 차이를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이 되겠느냐 하면 뭐 시청, 구청, 신축, 건물, 아파트 말고 참 이 회사 빌딩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면적이 유리로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데는 유리만을 쓰기 때문에 빛 투과율이라든지 열 전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적용을 하면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김에 이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복층 유리를 만들었을 때 이 안에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진공입니까? 이런 말을 많이 묻습니다. 이게 절대 진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진공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안에가 만약에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 같으면 외부의 공기 압력과 이 압력에 의해서 유리가 편편하게 되질 않습니다. 파손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리와 유리 사이 복층 유리를 만들었을 때 이 유리와 유리 사이는 절대로 진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유리 종류를 알아야 이제 다음 편 정도에서 제가 샷이 견적내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견적을 뭐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견적 보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쓰기 위한 이 유리 종류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리 종류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특이한 유리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를 않으니까 그럴 때는 뭐 거기에 따라서 아시면 되고, 이제 실리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총이라는 거, 어떤 분은 외국제를 쓰고 있는데, 수입제를 쓰고 있는데 잔량이 반쯤 나온다, 뭐 또 자기 실리콘 총은 그런 성능이 안 나오는 것 같다, 내가 쓰는 총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들 많이 묻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그냥 5,000원 하는 겁니다. 이전에 초창기 때는 저도 이 총이 좋은가 저 총이 좋은가를 초창기 때는 많이 바꾸고 써봤습니다만은, 실리콘 총의 생명은, 핵심은 이 몸체가 아니고, 몸체는 뭐 철판으로 되어 있든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 총에 보면 건을 방아쇠를 당겼을 때 요 스프링이 보이실 겁니다. 이 스프링과 뒤에 스프링, 요게 제 기능만 하면은 실리콘 총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데, 자주 쓰시다가 또는 방치를 했을 때 이 스프링에 녹이 꼈을 때라든지 스프링이 복원이 잘 안 될 때, 뭐 요럴 때 잔량이 계속 나오죠. 옛날 초창기 때 쓰는 거는 이 스프링 자체가 강철 강도가 약해 가지고 복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잔량을 막기 위해서 뒤에를 눌러주라고 이렇게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요즘 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눌렀다가 이렇게 떼면 더 전진을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잔량이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놓을 때, 당겼다가 놓을 때 요렇게 놓으면은 잔량이 나옵니다. 튕기듯이 놔버리면은 순간 멈춰버립니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5,000원 밖에 안 하는 건데, 기능은 요즘 너무 좋아졌죠. 이 칼날이 칼 없이 노즐을 바로 이렇게 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은 이 실리콘 꼭지를 넣고 그냥 눌러주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칼 없이도 얼마든지 실리콘 작업이 가능하도록 5,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초창기 때 썼을 때는 뭐 철물점에서, 그때는 총이 다양하지가 못했고 이래가지고 뭐 3,000원 주고 사면은 노란색으로 된 실리콘 총 보면 스프링이 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쓰지를 못합니다. 잔량이 자꾸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쓰시다가 먼지가 많이 앉았다 할 때 이런 부분, 스프링 부분이나 요 통과하는 이 부분에 그 방청제 같은 거 한 번씩 뿌려주시면 작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분이 세면대 같은 경우는, 욕조 같은 경우에 하부에 회라나 마스킹 테이프 없이 작업이 가능한지를 저한테 물어오셨는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들은 설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욕조를 설치를 했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회라를 쓰고 이렇게 번거로운 것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이 정도 아마 넓이라면, 이 정도 넓이라면은 이보다 더 벌어지면은 뭐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이겠죠. 혹시 더 상황이 그래가지고 바닥 수평이 안 맞다든지 해서 더 넓어질 경우는 있을 겁니다만,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일반 노즐로는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노즐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죠. 지금 비교를 해 보시면 이 노즐과 이 노즐은 이 폭이 벌써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를 자른다면 더 넓은 면적을 커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실리콘 작업을 마스킹 테이프나 회라를 쓰지 않고 가능할 겁니다. 단지 주의하실 것은 이 뒤에가 이제 욕조가
놓여지고 뒷면이 막히질 않고 이렇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실리콘을 쏘면 안으로 밀리거나 이 넓이가 넓으면 실리콘이 처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몇 번을 해줘야 됩니다. 처진 구석을 또 막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백업제라든지 또는 뭐 신문지나 종이를 넣으셔 막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밀리지만 않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실리콘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해 보실게요. 자, 이 노즐을, 이 넓은 것을 제가 한번 장착을 해서 이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런 노즐 쓸 때 하고 이렇게 넓은 거 쓸 때는 빨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천천히 빈틈을 메꾸어 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이렇게 밀면서 메꾸어 주는 느낌으로, 제가 지금 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안에까지 채워주면서 뒤에서 닦아가면, 이 부분은 이제 곡선이죠. 마찬가지로 면적이 넓을수록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아마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거나 회라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면이나 훨씬 마감면이 단축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중간중간에 끊었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보기가 조금 그렇다면 손에 침을 살짝 묻혀서 그냥 이렇게 문질러만 주셔도 표시가 안 납니다. 이 정도 넓이면, 또 안 되면 이 정도를 따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넓이가 될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참고해서 응용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제 유리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에서 일반 땅을 이야기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 유리나 창호의 평수를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평을 계산해서 평 곱하기 이 가격, 단가가 나와줘야 최종적으로 최종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수에서 이 단가라는 걸 차지하는 것은 어떤 사시 틀, 창문 틀, 이런 틀 플러스, 이 틀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브랜드든지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플라스틱을 사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나질 않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첨가물 유리 자체가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 종류를 알고 견적을 보시면 어디 A 업소, B 업소 이렇게 같은 유리를 미리 정해놓고 견적을 보시면 비교 견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평수 내는 법을 제가, 유리 평수, 창호 평수 내는 법을, 요거는 숫자가 좀 들어가니까 쉽고 간단하지만 요것을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는 제가 이제 하이샤시를 하고 있으니까,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하이샤시 종류별로 견적 내는 법과 제대로 제일 정확한 견적을 받는 방법, 비교 견적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상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